이번 동영상 강의에서는 유효순환 혈액량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조직의 유효순환 혈액량이 감소함으로 인해서 이 부종이 발생하는 질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. 이 중증 심부전에서 조직의 유효순환 혈액량이 감소함으로써 최종적으로 부종이 발생할 수 있으며, 이 간병변이 생긴 경우 또한 유효순환 혈액량의 저하로 인한 부종이 발생하게 됩니다. 이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심부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심박출량 저하로 이 동맥혈량인 유효순환 혈액량이 감소함으로써 이 조직에 충분한 혈류를 공급하지 못하게 되면서 여러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. 이 간병변의 경우에서는 이 간 자체의 섬유화에 의해서 이 폐색이 발생하게 되면 이 복강 내 정맥압 상승 등으로 심장으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어 이 유효순환 혈액량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. 이 그림에서 보시면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우리 몸의 체액량을 파악하는 기관이 다수 존재하게 됩니다. 이 삼투압은 시상하부 한 군데에서도 감지해도 충분하지만 이 체액량은 병태에 따라 혈류량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여러 군데에서 혈류의 압력을 감지하게 되는데, 심장, 경동맥, 그리고 신장에서의 유효순환 혈액량을 감지하게 됩니다. 이 유효순환 혈액량이 감소하게 되면 이 뇌의 시상하부를 통해서 조절하게 되는데, 이 교감신경계와 RAA계를 활성화시키고 이 신장을 통한 이 사구체 여과율을 여과율이 저하되며, 이 신장을 통해서 이미 여과된 수분을 재흡수시키기 위해서 이 항이뇨 호르몬을 분비를 증가시키게 됩니다. 이런 시스템이 작동하게 되면 이 신장에서의 수분 배설은 줄어들게 되고, 이 혈관에 수분이 늘어나게 되면서 혈관에 수분이 늘어나게 되고, 수분 배설보다 더 많은 양으로 나트륨의 배설을 제한하고 다시 재흡수시키게 됨으로 인해서 이 혈장의 삼투압이 증가하게 되면 이 갈증 중추를 자극해서 물을 섭취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. 그 결과로 이 혈관에서 나트륨과 이 수분의 정체가 발생하게 됩니다. 이런 상황에서는 이 나트륨의 양이 증가해서 고나트륨 혈증이 발생할 수 있지만, 실제로 혈액 검사에서는 정상이거나 또는 저나트륨 혈증을 보이게 되는데, 이 나트륨에 의한 물의 재흡수와 이 물의 섭취로 인해 희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. 이 혈관은 한정된 공간으로 인해서 이 나트륨과 수분 재흡수를 통한 볼륨 증가의 대부분은 이 간질에게 흡수되면서 이 결과적으로 부종을 형성하게 됩니다. 이 부종성 질환에서는 이 요중 나트륨 농도를 측정해 보면 좀 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. 이 신장에서 나트륨과 수분을 재흡수함으로 인해서 요중 나트륨의 농도는 낮아지게 되는데, 이 요중 나트륨의 농도가 리터당 25mg 이하로 저하되어 있다면 부종성 질환이 발생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심장 질환이나 간 질환이 발생한 상태에서 이 부종이 형성되는 과정에서의 공통적인 문제는 이 정맥압 상승으로 나타나며 이 유효순환 혈액량이 감소한다는 것입니다. 이 심장 질환으로 부종이 형성되는 경우는 이 심장 질환에 따라 조금씩 다른 형태를 보이지만, 이 결과적으로 이 심기능이 저하됨으로 인해 유효순환 혈액량 감소로 인한 정맥압이 상승하고, 이로 인해서 이 모세혈관의 정수압이 증가로 시작되게 되며 이 나트륨과 수분이 저류가 발생하게 되고 이 전신에 부종을 형성하게 됩니다. 이 심장질환에 따라 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, 실제로는 이 세포 외액량은 전체적으로 늘어나 있으나 이 심장의 기능이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조직에 충분한 혈류를 공급하지 못하게 되면서 점점 수분의 양을 늘리게 되는 것입니다. 이 결국에는 과도한 수분 정체로 인한 장기들의 부종에 의해 기능이 저하되게 됩니다. 이 심장질환의 원인에 따라서도 부종 부위가 다르게 됩니다. 이 심장은 우심장의 기능과 좌심장의 기능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, 이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든 좌심 기능의 부전이 발생하는 경우는 이 폐우려이 발생할 수 있으며, 이 우심 기능의 부전의 경우에는 이 말초 부전과
경정맥이 팽창하게 되고 간 종대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. 이 좌심부전의 경우 폐우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. 이 우심장의 기능보다 좌심장의 기능 부전에서 생명에 즉각적으로 위험한 것은 이 압력의 발생이 우심장에 비해 좌심장에서 높게 형성되기 때문입니다. 이 평균 혈압을 확인해 봐도 동맥 혈압의 평균은 이 100mm 머큐리인 반면에 정맥 혈압은 거의 0mm 머큐리에 가깝습니다. 이 혈액이 순환한다는 것은 반드시 압력차, 즉 프레셔 그라디언트가 존재해야 합니다. 이론상으로는 압력차가 클수록 순환은 원활해지게 됩니다. 이 대동맥과 대정맥에서의 압력 차이가 거의 100mm 머큐리 이상 차이가 나게 되면서 이 혈류의 원활한 순환이 가능할 텐데, 하지만 좌심장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혈압 형성이 낮아지게 되고, 이 우심장의 기능이 정상이라 하더라도 대동맥과 대정맥 사이의 압력차는 이 좌심 기능이 줄어들어 혈압이 떨어지게 되면서 이 혈액 순환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. 이 반대로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이 좌심장의 기능은 정상이나 이 우심장의 기능 부전으로 이 대정맥에서의 압력이 상승하는 경우에서 또한 이 대동맥과 대정맥 사이에 압력 차이가 줄어들기 때문에 혈액의 순환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. 이 체외순환 하에서도 이 우심방의 압력을 낮춰주기 위해서 이 VABD, 즉 이 Vacuum Assist Venous Drain이라는 이 장치를 이용해서 혈류의 순환을 돕고 있습니다. 이 VABD 장치를 사용하는 목적은 이 오른쪽 심장의 압력을 인위적으로 낮추어서 우심장으로 들어오는 혈액의 탈혈을 원활하게 유지하고 이 조직의 유효순환 혈액량을 증가시켜 주기 위해서 사용하게 됩니다. 이 간병변이 발생한 경우에도 유효순환 혈액량이 감소하게 되는데, 이 간정맥 이하의 이 정맥 앞 항진에 따른 복수나 하지부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간의 부전으로 인해서 정맥압이 상승하는 이유로 이 부종이 발생하게 됩니다. 이 간질환으로 인해서 신장 혈관을 누르게 되는 경우 이 신장으로 가는 혈액이 감소함으로 인해서 심부전이 발생할 수 있는데, 이를 헤파토레날 신드롬이라 부릅니다. 이 간질환이 발생하는 경우 또 하나의 문제점은 이 간에서 이 알부민이 생성되게 되는데, 이 알부민이 생성이 줄어들게 되면서 이 혈장의 알부민 수치가 저하될 수 있으며, 이로 인해 이 혈장 교질 삼투압이 감소로 간질구역으로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부종이 더욱 증가할 수 있습니다. 이 심부전과 간병변이 진행하는 경우 유효순환 혈액량 저하로 이 신장의 나트륨과 수분이 저류작용은 이 적절한 이 보상 기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 한 가지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, 이 좌심장의 판막 부전으로 인한 유효순환 혈액량 부족으로 인해서 나트륨과 수분이 저류로 인한 부종이 발생하는 경우에서 이 체외순환 중 이 늘어나 있는 체액을 과도하게 제거할 경우 이 원질환이 제거되고 나서 펌프를 이탈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상황을 맞을 수 있습니다. 이 신장에 기능 문제가 없다고 봤을 때 체외순환 중 상당히 많은 양의 소변이 배출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 심폐회로에서 이 헤모필터를 통해 추가적으로 수분을 과도하게 제거하는 경우 펌프 이탈 과정에서부터 조직 관리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, 특히 이 대동맥 판막 역류를 가지고 있는 환자에서의 체외순환에서는 주의를 해야 합니다. 이 대동맥 판막 역류로 인해 심장의 크기가 정상 이상으로 확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술 후 대동맥 역류가 없어지게 되면 1차적으로 역류로 인해서 심실 확장기에 이 역류되던 혈류가 사라지게 되면서 커져있던 심장의 볼륨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. 그런데 수술 중 이 체외순환 회로에서 추가적으로 인공장치를 통해서 체액량을 과도하게 제거하게 되면 이 심장으로 돌아오는 볼륨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더욱 증가하게 되면서 2차적으로 이 심장에서의 스트로크 볼륨이 더욱 줄어들게 되고 이 하트레이트는 더욱 증가하게 됩니다.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시 수액이나 혈액을 주입하는 과정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질병에 따른 환자의 상태를 파악해서 이 체액량을 조절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.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보면,
이 3천 판막 질환을 오래 가지고 있던 환자에서의 체해순환은 대동맥 판막 역류 환자와는 좀 다릅니다. 이 3천 판막이 역류로 인해서 동맥과 정맥 사이의 압력 차이는 정맥의 압력이 점차 상승함으로 인해 동맥 시스템과 정맥 시스템 사이의 프레셔 그라디언트가 줄어들게 됨으로써 이 정상적인 혈액순환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. 그 결과로 조직의 유효순환 혈액량이 감소함에 따라 점차적으로 전신 부종을 일으키게 됩니다. 이 상태에서의 체해순환 중 혈액량의 조절은 이 수술시간과 환자가 가지고 있는 체액량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이 상당히 많은 양의 체액량을 이 체해순환을 통해서 제거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. 이 환자의 검사 정보를 통한 계산을 통해서 이 얼마 정도의 체액량을 제거해 줄 수 있는지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. 이 결국에는 세포 외액 중 간질구액의 과도한 수분 증가로 인한 부종을 어떤 방법으로 혈관 안으로 끌어와서 체해순환 과정에서 제거해 줄 수 있는가입니다. 이 정리를 해보면 이 환자가 가지고 있는 질병에 따라서 유효순환 혈액량이 감소하게 되면 신장에서 나트륨과 수분이 저류를 일으키게 되고 결국에는 부종으로 작용하겠지만 어떠한 형태의 질병으로 체액량이 증가했는지 파악하고 그 질병이 가지고 있는 순환을 이해해서 체액량을 조절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. 이 체액량이 많이 증가했다고 해서 질병의 순환 상태를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펌프 회로에서의 과도한 체액량 제거는 유효순환 혈액량 부족을 더욱 심하게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체해순환이 이루어지기 전 환자의 질병에 따른 이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. 유효순환 혈액량이 감소함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증상에 대해서 그림을 통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신부전과 간병변은 유효순환 혈액량이 감소하는 대표적인 질환입니다. 먼저 신부전을 살펴보면 이 좌심부전과 우심부전으로 나눠 볼 수 있는데 이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든 신부전이 발생하게 되면 이 심박출량이 저하되게 되고 이 혈압이 저하되게 됩니다. 이 혈압이 낮아지면 심장에서 박출하는 혈액의 양이 줄어들게 되면서 이 유효순환 혈액량 감소로 인한 조직관류가 낮아지게 됩니다. 또한 이 신부전이 발생하는 경우 이 정맥압이 상승함으로 인해 정맥 우렬이 발생하게 되고 그 결과로 이 경정맥 팽창과 이 전신의 부종이 발생하게 되며 이 생명에 심각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폐우렬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이 간병변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 문맥압 항진이 발생하게 되고 복강 내 정맥 우렬이 발생하게 되면서 이 심장으로 돌아오는 혈액량이 줄어들면서 이 유효순환 혈액량을 감소시키게 되고 그 결과로 이 부종과 복수를 생성하게 됩니다. 이 또 다른 문제는 간에서 알부민이 합성되는데 이 간병변으로 인해서 이 알부민의 생성이 줄어들게 되면 이 알부민에 의해 형성되는 혈장 교질 삼투압이 저하되면서 간질액의 수분이 축적되게 되면서 이 또한 부종 및 복수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. 이런 상황에서 이 신부전 및 강병변에 의해서 유효순환 혈액량이 감소하는 경우 인체는 보상작용으로 유효순환 혈액량을 늘리기 위해서 이 혈관 안의 수분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이 교감신경계 및 이 레닌, 안지오텐신, 알도스테론 시스템을 활성화되고 이 신장에서 사구체로 여과되는 이 혈장의 양이 줄어들어 이 사구체 여과율이 감소하게 되며 이미 여과된 수분까지 다시 재흡수시키기 위해 이 항이뇨 호르몬 분비가 증가하게 됩니다. 이런 시스템이 작동에 의해서 이 신장에서의 수분 배설은 감소하게 되고 이 나트륨 배설은 더욱 감소하게 됩니다.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 혈관에 나트륨 및 수분의 저류가 발생하게 되고 이 경정맥 팽창과 부종, 폐우렬, 복수 등을 더욱 증가시키게 됩니다. 체해순환 또는 에크모 운용에서 이 퍼퓨전 플로우, 즉 이 혈액 관류량은 유효순환 혈액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. 이 체해순환 상황에서는 이 충분한 관류량을 유지해서 이 조직에 충분한 혈류를 공급하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.
부종으로 작용하고 있는 간질고액에 축적되어 있는 체액에 대해서는 이 혈관의 혈장 교질 삼투압을 상승을 시켜서 이 간질고액의 수분을 혈관으로 끌어오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. 이 체순환 상황에서 유효순환 혈액량, 즉 이 관류량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이 체순환 자체의 특수한 환경으로 인해서 이 조직의 부종을 더욱 증가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유효순환 혈액량을 유지한 상태에서 유린 아웃풋이 점차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이 체순환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. 여기까지 유효순환 혈액량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. 이 체순환 상황에서 이 부족해진 유효순환 혈액량을 증가시켜서 이 충분한 조직 관류를 유지해주는 것이 이 스스로 환저 회복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. 이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퍼퓨전 플로우는 낮게 유지하면서 이 약의 사용을 통해서 혈압을 유지라고 하는 것은 이 올바르지 않은 체순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관류량이 우선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정상 혈압을 유지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. 이미 알고들 계시는 정상 관류량에 관해서 그 범위의 한계를 두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감사합니다.